일본 측의 언론들도 이 정도면 일본 측 정부가 기시다 총리가 뭔가 성의 있는 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미래지향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한일 관계가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서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 소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들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좀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미래의 협력자 관계로 한일 관계를 좀 격상시키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살 것이냐. 네.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의 첫 단계인 한일 간의 외교의 정상화. 이거 누가 반대하겠냐고요. 같이 잘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 방향으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내줄 건 다 내주고 양보할 건 다 양보하면서까지 과연 이랬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떠한 중대한 군사, 외교, 안보적인 위험을 알고 계시면서 급하게 한일 간의 외교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관계 회복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이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미리 막으려면 아니면은 그 후폭풍을 막으려면 결국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미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국적인 정치적인 결단을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외교적인 소극적 협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단과 협상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대통령의 대국적 결단에 호응하는 얘기, 조치가 부족하잖아요. 아직도 예를 들면 G7에 우리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라는 확답을 주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호주나 인도는 뭐 초청을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인 협상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앞으로가 전 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도권을 가져왔다라고 자평을 했지만 전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예를 들면 뭐 사도광산이라든지 군함도 문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그래 니들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니들 알아서 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것도 뭐 니들 나라니까 니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계속 어떠한 강요들이 나와서 독도는 일본 땅이야. 그래도 그래 뭐 니들 항상 하던 주장이니까 그냥 그대로 해. 이렇게 관대하게 생각할 거냐고요. 우리 미래로 가고 싶다니까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동안 일본의 지도자 50번이나 사과했잖아요. 한 번도 사과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사과는 50번 했지만 망언은 1000번 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의 호응이 중요한데 야스쿠니 신사의 곡물 헌납, 참배 이런 거 없어야 되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망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망언 이런 거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대통령이 대국적인 결단을 통해서 한일 간의 주도권을 만들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네. 우리 내줄 거 다 내주고 옛날 했던 망언들 그대로 하면은 예. 국민들의 분노는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